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의무위반 3,692명 꼼수 딱 걸려입니다.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인데요. 이번 합동점검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혜택만 챙기고 공적 의무는 지키지 않은 3,69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으로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의무위반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3,692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말소하고 그리고 과세당국, 이 국세청과 각 지자체 세무부서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주된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입니다. 이 합동점검의 주요 내용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점검을 하였고요. 그 이전에 3월부터 6월달까지 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이 9월부터 4개월간 점검을 하였는데요.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광역 17개, 기초 229개의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이 중점 점검 항목은 임대 의무 기간 준수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 의무 위반 현황은요. 이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 총 1916호였고 지방은 1776호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의무 위반을 했네요. 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취득, 보유, 처분 이 전 단계에 걸쳐서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취득 단계에서는 이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감면,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이 임대소득세에 대한 경감, 이 감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 이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요. 이 양도세율 중과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런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위반 사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임대 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입니다. 성동구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달에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에 임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였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이 임대 등록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를 했는데요. 이때 약 4억 원 상당의 양도 차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불법 양도로 인해서 이분은 과태료 3천만 원과 등록 말소 그리고 국세청과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점검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이 본인 거주를 한 사례입니다. 중랑구에 살고 있었던 60대 B씨는 2015년도에 5년 단기 임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2017년 2월까지 본인이 이 집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임대를 한 것처럼 해놓고 매년 세제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과태료 1,000만 원과 등록 말소, 과세 당국에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위반했을 때는 이 주택당 과태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이후에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경우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인데요. 이 임대사업자 양천구에 살고 있는 60대 임대사업자 C씨는 2013년 12월 달에 이 아파트를 임대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이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였는데요. 이래 놓고 직계 비속이 거주한다는 사유로 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퇴거를 요청한 거죠. 아들이 거주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과 등록 말소, 과세 당국에 통보되었습니다. 위반 사례 네 번째인데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임대사업자 인천시 연수구에 살고 있는 50대 D씨는 2016년 4월 달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약 580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조카에게 1,000만 원만 받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나간 뒤에 이 신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월세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 환산을 해보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5%를 훨씬 위반한 거죠. 1086%의 증액 비율을 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과 등록 말소, 과세 당국에 통보되었습니다. 위반 사례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반한 건데요. 평택시에 살고 있는 40대 E씨는 2015년 10월 달에 원룸 다세대 주택을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단 한 번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매년 세제 혜택을 또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증액 제한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건지 이 위반 여부 확인을 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태료 500만 원과 과세 당국에 통보되었고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등록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총 5가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가 있고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등기상에 부기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새롭게 신설된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이후에 지체 없이 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 말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이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 소유권자 아래에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기로 등기해야 합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지자체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렌트홈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준수의 의무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셉니다. 과태료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도 등록 임대주택을 의무 기간 중에 임대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무단으로 양도를 했을 경우에 임대주택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5번, 6번이 가장 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위반했을 경우에 주택당 과태료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에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올해 합동점검 계획인데요. 올해는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간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점검 기간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하고요. 중점 점검 항목은 작년에 했었던 임대 의무 기간 준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마침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죠. 그렇다면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계약 관계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이 국토부에서는 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점검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이 주택 소유권 등기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렌트홈 그리고 대법원의 등기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시도 통계 권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등록 임대사업자로 각종 세제 혜택을 보고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런 꼼수들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적극적인 공적 의무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